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일반 전표 입력 어디 갔냐? 246페이지에 63번부터 교재 246 거기 사이사이에 어쨌든 처음 할 때는 물론 그냥 보면서 입력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우리 회계 1, 2급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웬만한 건 그냥 보면서 바로 입력하는 이런 습관이 좀 돼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보고 말 게 아니죠. 한 두 번 또 보셔야 되잖아요. 한 번만 하면 알아요? 능력껏 하시면 되고. 자, 갑시다. 63번부터. 자,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부품. 원재료죠. 원재료를 원가 70만 원짜리인데 생산 공장 기계를 수리하는데 기계를 수리하는 데 썼어요. 원래는 원재료가 뭐예요? 제품 만드는 데 쓰는 거지. 그런데 이걸 수리하는 데 썼대요. 그리고 관련된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얘기는 뭘로 처리해라? 엥?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뭘로 처리해라? 비용 처리해라 이거죠. 비용 처리해라.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 이거 회계 2급이에요. 자, 갑니다. 일단 그 중요한 건 원재료였어. 원재료는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었겠죠? 그러다가 다른 데 썼어. 없어졌어. 그럼 나가죠. 대변에 원래 원재료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었으니까 나가는 건 대변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금액이 70만 원 없어지는 건 당연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바로 08번 걸어야 되죠. 타계정 대체, 타계정으로 대체를 걸어야 됩니다. 이게 뭐지? 있어요 그런 게. 그리고 차변에 뭐 기계 수리하는 데 썼으니까 500번 때 기계 수선비로 처리하는 거죠. 수선비. 타계정 대체 기억납니까? 일단 입력해 볼게요. 일단 입력해 볼게요. 날짜가 10월 1일이네. 날짜 1001. 그리고 대변에 원재료. 153 물론 못 외운 분들은 너무 많은데 바로 있구나. 원재료 아니면 재료 이렇게 하면은 원재료가 나오겠죠. 알아서 입력하면 되고 외우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그냥 70만 원 적고 그리고 차변에다가 수선 찍은 다음에 500번대 이렇게 하고 끝. 그러면 분계와 금액은 다 맞았지만 시험 보러 가서는 이게 감점 당할 겁니다. 자, 원재료 여기 적요란 여기에 08번, 여기 08번에 보면 타계정으로 대체액 원가 명세서 반영문 있잖아요. 08번을 걸어줘야 돼요. 요거 빠뜨리면 이것도 감점입니다. 이게 뭐죠 근데? 타계정 대체가 뭐지요?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고 타계정 대체라는 것은 재고자산. 원래 재고자산은 원재료 그리고 상품이나 제품 이때 회계 2급에서는 원재료 말고 회계 2급에서는 상품, 회계 2급에서는 상품이고 1급부터는 원재료하고 제품이 주가 되는 거잖아요. 주가. 그래서 이 재고자산은 본래의 목적이 있죠. 본래의 목적. 상품이나 제품은 파는 거고 원재료는 제품 만드는데 사용하는 거죠. 근데 재고자산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이외의 곳에 사용하는 경우 재고자산은 팔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쓸 때 이럴 때 바로 타계정 대체를 걸어야만 나중에 이게 걸어야 원재료는 그럼 원재료 사왔으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제품 만드는데 썼거나 남아있거나 만약에 100만 원어치 사왔는데 기초 생각하지 말고 100만 원 사왔는데 90만 원어치 제품 생산에 투입했다. 그럼 재고가 10만 원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타계정 대체에다가 2만 원이 걸려 있다. 그럼 실제 창고에 8만 원 있고 2만 원은 다른 데 썼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타계정 대체를 안 걸었다. 그럼 아까 100만 원 중에 90만 원 썼으면 10만 원 남아야 되는데 창고에 가니까 8만 원 남았어. 2만 원 어디 갔어? 모르겠는데요. 그럼 뒤지게 맞는 거죠. 근데 타계정 대체 걸려 있어. 이게 뭐지? 이거 제품 만드는 데 썼고 수리하는 데 썼구나. 이거는 딴 데 썼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가 있죠? 그래서 왜 재고자산을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쓰는 게 지금도 물론 나왔죠. 지금도 나왔죠. 예를 들어서 원재료를 뭐 기계 수리해. 기계나 자동차나 차량 수리하는데 사용했거나 또 이거 말고 또 뭐 있지? 이거 말고 또 대표적인 게 이게 있어요. 원래는 판매용 상품이나 제품을 예를 들어서 접대용으로 제공했다. 뭐 이런 경우. 또는 판매용 상품이나 제품을 영업용으로 즉 회사에서 쓰는 거지. 이게 뭔 소리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전자제품 매장이에요. 전자제품 매장의 대부분 요즘 업무를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데스크탑 PC가 있겠죠. PC로만 쓰겠지만 그 매장이나 좀 밖으로 좀 다니고 이런 분들은 노트북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노트북은 그래서 저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특히 가벼운 게 최고야. 그죠? 그래서 노트북 사는 기준은 메이커도 아니고 가벼운 거, 중량 가벼운 거. 가벼운 거 들고 다녀요. 어쨌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들고 다니던 노트북이 이제 돈 달래 자꾸 고장나. 안 되겠다. 근데 제가 아까 어디랬죠? 전자제품 매장이랬잖아요. 매장인데 제가 주인이야. 제가 점장이야. 제가 오너예요. 근데 제가 쓰던 노트북이 맛이 갈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 회사에 있던 물건을 하나 갖다가 쓰는 경우도 있겠죠. 있겠죠. 원래는 팔려고 사왔던 상품인데 그거를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업무상 필요해서 쓰는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판매용으로 사왔지만 영업용으로 쓰는 거, 비품으로 쓰는 거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재고 자산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타개정 대체를 걸어라. 시험 볼 때는 요거 안 걸면 3점 중에 마이너스 1점에서 2점, 점수 1점 날아가는 걸로 끝나지만 진짜 실무에서 이걸 만약에 빠뜨렸다. 이거 적을 걸 안 적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런 문제 생겨요. 아까처럼 100만 원 중에 90만 원은 제품 만드는 데 썼고 10만 원은 남아있다. 그럼 창고에도 1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8만 원밖에 없어. 2만 원 어디 갔냐?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진짜 골치 아파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진짜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거 타개정 대체를 걸어줘야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또 이제 그 다음 빨리빨리 가죠.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부품 원가 100만 원짜리를 차량을 수리하는 데 사용했고요. 이것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랍니다. 비용 처리하라는 거죠. 그럼 아까랑 똑같네. 일단 원재료가 없어져. 그리고 중요한 건 타개정 대체를 걸어줘야 됩니다. 타개정 대체를 걸어줘야 되고 차변에 이번에는 자동차 수리하는 데 썼는데 영업부 거야. 그럼 800번대잖아요. 800번대의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이거 수선비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자동차에 관련된 건 웬만하면 차량 유지비로 쓰잖아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입니다. 중요한 건 이 타개정 대체 빠뜨리면 감점이에요. 기억하시고. 당사의 제품. 이번에는 제품이에요. 제품을 원가 10만 원에 판매가 12만 원인데 생산직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했대. 간주 공급은 아니랍니다. 부가세 배우신 분들은 우리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는 건 공급이 아니죠. 과세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일단 제품부터 없어집니다. 제품이 없어지는데 팔려고 만든 제품을 다른 데 썼으니까 이때 역시도 타개정 대체를 걸어야 되고 간주 공급이면 파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판매가를 기준해야 되지만 간주 공급이 아니니까 원가. 지 물건 지가 쓰는 거니까 원가로 씁니다. 원가로 쓰고 그만큼 차변에 뭐다요? 500번대니까 511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로 적어주면 됩니다. 끝. 입력은 어려운 게 아니죠. 중요한 건 타개정 대체. 적요란에 타개정 대체를 걸어야 된다는 점. 10만 원 씁니다. 12만 원 아니에요. 그 다음 당사에서 구입했던 상품인 텐트. 상품인 텐트를 수재민 도와주려고 해서 서울시에 기부했답니다. 원가 있고 시가 있어. 이것도 역시 기부했죠. 간주 공급일까요? 아니죠. 기부했는데 거래처에 선물로 줬으면 접대했으면 이건 간주 공급이지만 기부한 것까지 간주 공급해서 세금 내라 그러면 심하잖아요. 그럼 누가 기부하겠어? 이건 간주 공급 아닙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그러면 원가로 씁니다. 자, 일단 상품이 없어지죠. 오랜만에 상품 쓰죠. 회계 2급일 때는 상품 썼는데 중요한 건 타개정 대체. 타개정 대체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원가로 1,000만 원. 시가 아니에요. 간주 공급일 때는 과세 표준이 시가입니다. 만약에 거래처에 선물로 줬다 그러면 1,200만 원에 팔린 것처럼 적어야죠. 일단 부가세가 부가세를 이론 정리하셔야 되고 처변에 뭐야? 기부금. 기부금이죠. 기부금. 끝. 이겁니다. 1,000만 원이에요. 1,200 아니에요. 간주 공급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입력하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선물로 드릴게요. 그 다음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해서 24개월간 대여하기로 했다. 이것도 앞에 있었는데 금전대차 계약 이런 거 있었잖아요.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거. 외상매입금을 차입금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이런 게 있었었죠. 같은 문제입니다. 외상매출금이니까 외상매출금은 자산 차변에 있었다. 근데 소비대차로 바꿨으니까 외상매출금 일단 없어집니다. 외상매출금 108, 외상매출금 거래처 적어야지. 국주 거래처 적고 그리고 차변에는 뭐다냐?
대여는 대여인데 24개월이잖아요. 24개월이면 1년 초과 장기죠. 그 장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으로 바꿉니다. 위리용 대여금 거래처는 국주 이렇게 되죠. 사실 쓰는 게 더 귀찮아. 그냥 입력하면 되죠. 바로. 그럼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대여, 장기 대여금 선택하시고 엔터 끝. 이렇게 됩니다. 5,500. 근데 분계를 적는 것까지도 시간 낭비인데 적었다 이거야. 거기까진 좋아. 근데 굳이 5,500만 원 아무리 봐도 금액 숫자가 하나인데 여기다 5,500만 원, 대변 5,500만 원 다 적는 분들 있죠. 그러지는 맙시다. 우리 그러지는 맙시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매출 거래처 어쩌고저쩌고 거래처 나오면 접 대비 그죠? 대표이사 모친께서 사망하셔서 화환을 현금 구입해서 전달했답니다. 현금 구입해서 어쨌든 화환이죠. 중요한 건 거래처를 위해서 쓰는 경조사비. 거래처를 위해서 쓰는 건 경조사비. 이거는 접대비죠. 뭐 대변의 현금이고 사실 이거 쓰는 게 시간 낭비죠. 저변에 800번대의 접대비. 접대비가 되겠죠. 끝. 뭐 할 게 없죠. 이거 회계이급이에요. 또 영업부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그리고 제조부서 하나는 영업부서 하나는 제조부서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세금이야. 자동차세 근데 하나는 영업부서 하나는 제조부서니까 800번대 500번대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겠네요. 그럼 일단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되겠고 차변이 두 개겠네. 그죠? 차변이 두 개겠는데요. 자 800번대나 500번대 800번대의 세금과 공과 자동차세니까 세금과 공과가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500번대의 역시 세금과 공과인데 세금만 쓰면 되지 바쁜데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대변에 입력할 때는 차변 두 개 먼저 입력하는 거죠. 차변 두 개 입력 대변의 보통예금. 이 정도는 눈 감고는 안 되겠구나. 한눈은 뜨고 한눈 감고라도 할 수 있어야죠. 쉬운 거죠. 그 다음 KBC 방송국에 납품, 입찰 어쩌고저쩌고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90만 원을 2년이래. 현금 줬대. 보험료를 줬대요. 얼라리 요즘 같으면 이것도 항의 들어오겠는데 이 시청 아니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이 있지 않느냐 뭐다냐 안 나와 있네. 근데 보통 보험료를 했으면 보험료잖아요. 821번 800번대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장기든 단기든 보험료고 대변의 현금이죠. 이걸로 끝이야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자산처리법이면 선급비용도 되겠죠. 선급비용도 되겠죠. 이것은 사실 그러니까 이의 신청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요즘은 뒤에다 씁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아니면 비용처리법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거예요. 비용처리법이면 보험료, 자산처리법이면 선급비용.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 말도 없으면 뭘로 하라고요? 비용처리법. 아무 말도 없으면 비용처리법인데 문제에 따라서는 자산처리법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둘 다 알아두면 되겠죠. 계속 갑니다. 입력은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하시고요. 여러분이 할 걸 제가 뺏으면 서운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영업부서 어쩌고저쩌고 일단 난방용 유류대 기름값 그리고 공장 작업실의 유류대 기름값 영업부서 공장 거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는데 기름값이네. 아이 참말로. 자 일단 대변은 보통예금이라 뭐 그러려니 하는데 문제가 차변이죠. 800번대 500번대도 좋다 이거야. 800번대 500번대도 좋은데 기름값 이걸 뭘로 처리하느냐 냉난방 기름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800번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수도광열비 이게 수도광열비에 수도요금 빛광자니까 전기요금 열 냉난방요금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냉난방 기름값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럼 사실은 공장건도 그냥 500번대 수도광열비로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가스, 수도료 이렇게 처리해라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혹시나 해서 들어가 볼게요. 11월 22일이네. 11월 22일 날 갔을 때 차변에 수도광열비 딱 쳤을 때 500번 때는 수도광열비가 아예 없잖아요. 이거는 뭐 회계 이론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실기에서 실무에서 관행상 800번 때는 수도광열비인데 500번 때는 가스 수도료로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500번대는 가스 수도료 이렇게 처리하고 800번대는 수도 광열비로 처리하고 이거는 그냥 관행일 뿐이에요. 실무에서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까 사실은 엄밀하게는 그냥 원래 회계 이론에는 수도 광열비 그럼 끝나는 겁니다. 수도 광열비에 수도, 전기, 가스, 냉난방, 기름값 다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800번대나 500번대만 나누면 되는 건데 실무에서는 많이 나눕니다. 비슷한 걸로 전기요금만 해도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만 해도 다르죠. 어떻게? 말 나온 김에 또 해야지. 이거 회계 2급에서 해야 되는데 회계 1급부터 회계 1급부터 해야 되는데 공장 제조부하고 본사 영업부하고 수도요금만 해도 공장에서는 가스 수도료 이렇게 하고 여기는 그냥 수도광열비 이거고 전기요금도요 공장에서는 전력비로 합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는 수도광열비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관행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일종의 관행. 뭐 이론적으로는 그냥 수도광열비에서 500번대, 800번대 하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했던 실무에서는 이렇게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계정 과목을 달리하기도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72번.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일기 예정 신고 때 부가세 미납분 100만 원을 납부함과 동시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금을 늦게 냈나 봐요. 가산세와 함께 보통예금 이체했고 가산세는 판관비의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라고 써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부가세를 내는 겁니다. 그럼 미지급자 들어간 건 부채니까 대변에 있었겠죠? 그걸 차변으로 보내줍니다. 미지급 세금 그 금액이 100만 원. 미지급 세금이 굳이 분계를 쓰자면 100만 원이고 그리고 또 뭐다요? 또 하나 가산세 냈다면서요. 근데 800번대의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고 나오잖아요. 문제에 써 있잖아요. 금액은 9,000원. 그럼 다 합쳐서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되는 거죠. 끝. 그걸로 끝. 그래서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요것만 딱 체크했으면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에요. 부가세 뭐 이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라. 끝. 두 번째. 미납된 부가세 500만 원과 그에 대한 가산세. 문제는 위에랑 비슷하죠, 지금.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단 미납된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되어 있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라. 자, 위에랑 같은 문제지만 다르죠. 아까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고 그랬고 여기서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돼 있대. 이게 뭐냐 하면 부가세 매입세액은 원재료 같은 거 생략하고 부가세 대급금 처리하잖아요. 10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액 빼고 그 부가세 예수금 처리하죠. 300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 신고 납부할 때 부예 그럴게요. 바쁘니까. 부예 300이구나. 300에서 부대 100을 빼고 나머지를 우리가 분계할 때 뭘로 분계하죠? 당연히 우리는 미지급 세금 이렇게 분계하잖아요. 200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아까 위에 나왔던 분계는 이게 미지급 세금으로 되어 있던 걸 납부하는 걸로.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부가세 예수금 300하고 부가세 대급금을 다 없애주는 거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요렇게 안 하고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없애주는데 300을 없애는 게 아니라 100만 없애는 거지. 요 부가세 대급금만큼만. 그래서 원래 우리는 요렇게 했지만 요렇게 이거 색깔 달리 할게요. 그럼 달리. 요렇게만 분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급금은 100원 있다가 100원 사라지겠죠. 근데 예수금이 300 있다가 100이 없어지니까 여기 200이 남아있겠죠. 그 남아있던 요거 500만 원을 오늘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이렇게 딸로 할게요. 그럼 차변에 이때는 미지급 세금이 아닙니다. 이때는 부가세 예수금. 문제에 써 있으니까 더군다나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이거 500이죠. 예수금 500에 가산세 24,000원이니까 여기가 500이에요. 여기가 500이고 그리고 대변에 거시기 나가고 차변에 800번대의 역시 세금 800번대의 세금과 공과 했다고 치고 금액이 얼마야? 24,000원. 이렇게 대변에 뭘로 납부? 보통예금 납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 정답은 미지급 세금이 아니라
부가세 예수금이다. 문제만 잘 읽으면 돼요. 아까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돼 있다 나오고 지금은 뭐요? 부가세 예수금으로 돼 있다 나오니까 문제만 잘 읽으면 뭐 틀릴 이유가 없죠. 그죠? 됐습니다. 그다음 뭐요? 자, 본사 영업부 건물, 본사 영업부 어쩌고저쩌고 임대하고 있대요. 그리고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라고라. 간주 임대료 부가세,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50만 원 회계 처리하시오. 부가세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친절히 써 있는데 간주 임대료 공부했시오. 간주 임대료. 자, 일단 우리 특히 실기에서는 간주 임대료는 중요한 거 이렇게 정리하세요. 우선은 부담하는 사람의 세금과 공과다. 일단 이건 정리해 주세요. 암기해 두세요. 간주임대료는 부담하는 사람.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임대인 부담과 임차인 부담이 달라요. 아직 실무 부가세는 안 갔잖아요. 나중에 부가세 좀 가야 됩니다. 그럼 거기 가서 나중에 교재에 보면은 그 임대인 부담, 임차인 부담 다 써 있는데 어디 있더라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어디 있더라. 나중에 보면 나와요. 부동산 어디 갔니? 이렇게 저도 책을 이제 받아가지고 부동산 임대고 어디 갔니? 의제 매입 앞에 있는데 이 근처에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네. 292쪽에 보면 임대인 부담과 임차인 부담이 쫙 나옵니다. 실무할 때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292쪽 나중에 참조하시고 신교재죠. 이거 신교재 참고하시고 기존 교재랑 뭐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오탈자 조금 수정한 게 있고 그리고 개정된 거 좀 반영하고 이런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해요. 어쨌든 페이지는 달라졌겠죠. 물론 292쪽에 이 간주임대료 설명이 더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아직 안 배운 분들은 좀 나중에 갔다가 다시 오세요. 복습할 때.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일단은 차변에 800번대 영업부 건물이니까 800번대의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되고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VA 이렇게 처리하면 끝납니다. 차변에 800번대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75번 공장건물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공장건물 청수원에게 인건비를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 세금은 안 뗐고요. 잡급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아유 친절하게 다 써 있어. 잡급으로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끝났죠. 참고로 회계 2급, 회계 1급, 세무 2급에서 다 이 잡급이 이렇게 한두 번씩 나왔어요. 근래 들어. 어쨌든 중요한 건 공장 건물이니까 500번대의 잡급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여기서도 만약에 세금 떼고 줬으면 대변에 예수금이 나옵니다. 세금 떼고 줬으면 예수금이 나오는데 없으니까 그걸로 끝이고요. 대변에 현금 끝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잡급, 대변에 현금. 금액은 500번대 코드. 금액은 뭐 5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메모는 최소한 이것도 메모할 필요도 없이 바로 입력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입력하는 기능은 뭐 회계 1, 2급에서 이미 많이 했으니까 그건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으니까 아까 뭐 설명이 필요한 건 다 해드렸잖아요. 뭐 타개정 대체가 됐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76은 뭐다냐. 차량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했대요. 어머나 화재가 발생해서 완전히 소실됐대요. 불타 없어졌어. 불타오르네. 예. 소실동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차량의 장부 금액은 다음과 같다. 손해보험 가입이 안 돼 있었대. 보험 안 들어놨었대요. 원가 2천에 감가누계 200.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차량 원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었고 감가누계는 대변 항목이니까 대변에 있었겠지. 그다음에 완전히 소실됐으면 장부에서 제거해야 되겠죠. 그럼 차량과 감가누계를 서로 없애야 됩니다. 그럼 차량은 차변에 있던 것이 대변으로 가겠죠. 대변에 차량 운반구가 갑니다. 차량 운반구. 차량으로 하죠. 그냥 바쁜 게 2천이 되겠죠. 사실 분계 쓸 필요 없어요. 과정 보여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차량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차변에 감가누계 없애주는 습관. 이때 차량 코드를 알고 있었다면 차량 플러스 1번 209번. 근데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차량 플러스 1번이죠. 차량 플러스 1번에 감가상각누계 금액이 200. 그리고 뭐시요. 소실됐댔죠. 천재지변, 화재, 수재, 물난리 뭐 이런 등등으로 손해보는 건 재손실이 되죠. 재손실 금액은 대차차액 끝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 코드를 몰랐다고 치면 1213 1213으로 가볼게요. 1213으로 가서 대변에 차량이라고 일단 찍어보면 딱 찍어보면 208이 나오잖아요. 입력했다 쳐. 금액이 2000.
그리고 차변에 이때 센스껏 208 플러스 1번 이거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 대고 감가라고 치고 엔터 치고 나서 감가라고 치고 나서 엔터 치고 여기 오른쪽에 차량 써 있는 걸 찾으니까 여기 있네. 아 이게 209번이구나. 이렇게 해도 물론 되지요. 되지만 센스껏 208 플러스 1번 208 플러스 1번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200 그리고 대차차익 결국은 손해잖아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은 재해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아니죠. 이건 화재로 인한 손실이니까 자발적 처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하시면 안 되고 재해 손실입니다. 보험 들었든 안 들었든 재해 손실 끝이고 만약에 나중에 다행히 보험 들어나서 보험금을 받았어. 그럼 차변에 현금 예금 돈이 들어오고 대변에 보험금 수익 보험 멈춰볼까? 대변에 보험이라고 찍어보면 보험금 수익 여기 있네. 보험금 수익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돼요.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면. 그 다음 실 77 다 돼가죠? 맞아 할게요. 77 회사는 대표이사 주소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변경 등기하고 이에 대한 등록세, 세금이요. 세금을 12만 원 현금으로 지출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수수료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금 현금이 많아. 현금이 두 개네. 하나는 등록세, 하나는 수수료. 하나는 세금이고 하나는 수수료입니다. 근데 나간 건 다 대변에 현금이니까 현금을 쓸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차변이죠. 차변이 두 개야. 그죠? 차변이 무슨 세는 세금이니까 보통은 당연히 영업부서에서 처리해야 되겠죠. 800번 때 세금과 공과가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는 수수료니까 역시 800번 때의 수수료 비용으로 하면 되겠죠. 네, 수수료 비용 이런 식으로 차변에 두 개. 등록세 이건 세금이에요. 세금과 공과랑 수수료 있죠. 다음 문제는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이라고 하거라. 어머나 현금으로 예치했대요. 당좌거래를 개설했대. 당좌거래 개설하면서 보증금 넣은 거예요. 이건 아마 100만 년에 한 번 나올걸?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거 나온 적이 있는 거예요? 나온 적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현금을 집어넣은 거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갑니다. 대변에 현금이 나가고 차변에 이렇게 당좌 예금 거래를 트기 위해서 일종의 보증금 넣은 거죠. 요거를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걸 개정 과목을 이상한 걸 써요. 특정 현금과 예금. 이거는 설명드린 적은 없어요. 실기에서 처음 설명드리는 거야 이건.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은 특정 아니다. 교재 중에 세무이급에서 안 했나? 회계에서 했나? 예, 현금 고예금 할 때 하긴 했는데 회계 1급에서 했나? 세무에서 했나 모르겠네. 당좌예금 편에 그게 있거든요. 당좌 여긴 없네. 회계 1급에서 했네. 왜냐하면 세무는 회계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세무하면 회계 1, 2급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포함되는 거지. 거기서 다 배우고 온 거니까. 사실 회계 1, 2급 책에는 이거 있을 거야 아마. 어쨌든 실기에서 처음 들었으면 지금 이걸로 익혀두면 돼요.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은 이상한 말을 씁니다.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이상한 말을. 아까 100만 년에 한번 나올 통 말통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진짜 이게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내내 안 나오다가 하필 나 시험 볼 때 나와. 그럼 환장하죠. 솔직히 이건 난이도로 따지면 난이도 상중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만나면 그래도 쉬워지는데 이건 자주 안 만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 게 어려운 공부가 그런 거예요. 운 좋은 사람 공부도 운이 있죠 또. 만약에 내가 이번에 사정이 있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내가 시간 없어서 급하게 본 부분 그것만 시험에 나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운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한 데는 안 나오고 막 이러는 거지. 어쩌겠어요. 팔자인데. 일단 79, 80.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외화환산. 외화환산도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랭킹 중에 외화환산 있었죠 아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그 유형 중에 외화환산이 랭킹 3위였어요. 뭐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자주 만납니다. 자 먼저 79번 보면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10,000.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거야. 외화장기 차입금 계정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어때는 외화에서 차입했을 때 외화자가 들어가 있는 장기 차입금으로 할 수도 있고 외화자 없는 그냥 장기 차입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빌렸을 때 장기 차입금으로 분개할 수도 있고 외화자를 붙여서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분개할 수도 있어요. 그 문제에 따라 달라. 여기서는 외화자가 붙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 $2,200네.
200달러. 원금은 10,000달러. 원금은 10,000달러고 이자가 200달러예요. 그리고 원화로 현금으로 원화 현금을 달러로 환전해서 상환 갚았습니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래요. 그리고 장부에 적용된 건 달러당 1,000원이고 상환할 때는 1,100원입니다. 어우 참말로 이건 어려운 거죠. 이건 세무이급 수준. 이거 뭐 세무이급 수준. 자 우선 중요한 건 차입금을 상환 갚는 겁니다. 그럼 장기차입금 부채가 대변에 있다가 차변으로 오겠죠. 여기서는 외자가 붙어야 돼요. 외화 장기차입금 거래처 걸어야 되죠. 신한은행. 그리고 이때 금액이 얼마냐. 이때 금액을 따져야죠. 잠깐만요. 이때 금액을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입력 어디 갔지? 문자표 이것도 오랜만에 하니까 자 이게 몇 달러죠? 몇 달러죠? 10,000달러였죠? 10,000달러고 차입금은 이미 전년도 말에 외화 환산할 때 장부에 적용되어 있는 게 1,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원을 곱해줍니다. 1,000원. 그럼 이게 1,000만원이 되나? 이게 1,000만원 이렇게.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나갔어요. 근데 얼마나 가나 좀 이따 따지고 또 중요한 건 차입금만 상환한 게 아니라 이자도 줬잖아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도 줬는데 이자 비용은 또 얼마지? 라고 했을 때 이자 비용 얼마지? 라고 했을 때 이자가 얼마 몇 달러죠? 200달러야. 근데 외화 장기 차입금은 전년도 말부터 있다가 결산을 거쳐서 넘어왔어요. 환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 비용은 지금 인식하는 거죠. 이자 비용 손익계산 항목은 오늘 현재 오늘 거래일 환율을 적용합니다. 1,100원. 1,100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22만 원인가? 22만 원. 이렇게 적어 줍니다. 22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나갔는데 이건 또 몇 달러 나갔죠? 원금과 이자에서 1,200달러죠. 1,200달러에 오늘 나갈 때 1,100원씩 나갔잖아요. 1,100원씩 나갔으니까 10210이니까 11220이네. 10210이니까 1120. 그리고 어느 변이 큰가 보니까 대변이 큰 것 같아. 그럼 나머지가 외환차 손이 됩니다. 오이 참말로 이거 쉽지 않죠. 이런 것들을 시험장에서 그때그때 솔직히 자주 못 만나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아니지. 아까 랭킹 안에 들었으니까 자주 나온다고 해야 되겠네. 어쨌든 내가 시험 볼 때 만약에 나왔어. 그럼 이렇게 환율이 차입금은 전년도 말 환율, 이자 비용은 오늘 거래일 환율, 돈 나간 것도 오늘. 그러다 대차 차익이 생기면 외환차 손이나 만약에 차변이 컸어. 차변이 컸으면 대변에 외환차 이익을 써야 되니까 이런 문제는 쉬운 얘기는 아니죠. 어려운 거죠? 이런 것까지 우리 시험에 나오는 수준이니까 해두셔야 됩니다. 일단 이 손실을 여기서 계산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되죠. 100만 원 나오겠지만 이거를 바로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날짜가 12월 26일에서 차변에 차입금은 차입금인데 외화자가 붙은 장기차입금. 외화자가 붙은 장기차입금. 없으면 그냥 장기차입금이에요.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외화자를 붙였냐 안 붙였냐 기존의 처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신한은행인가? 네, 신한은행. 금액이 아까 1,000만 원이랬죠? 1,000만 원이고 차변에 또 이자가 나오는데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화살표 방향키로 움직이시고 22만 원인가? 22만 원. 그리고 또 대변에 현금 나간 거. 현금 나간 게 11220이죠? 11220. 이렇게 되나? 하나 더 썼네. 참말로. 그 뒤에 하나를 더 쳤네요. 11220. 그리고 대차 비교하니까 대변 1,100 얼마, 차변 1,000 얼마. 대변이 커요. 그리고 차익이 마이너스 떴다는 얘기는 대변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변에다가 외환, 차변에다가 외환, 차손. 차변이니까 손실. 대변이면 이익 이렇게 100만 원입니다. 외환차손익. 한 번 더 해보죠. 비슷합니다.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에 이것도 외화자가 붙어있네. 외화자가 붙어있고요. 그리고 50만 달러. 아까보다 금액이 더 커. 그리고 이자 비용도 더 커. 15,000달러.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상환했다. 전년도 말 환율. 즉 차입금은 전년도부터 있던 거죠. 그럼 전년도 말에 50만 달러를 1,100원에 환산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자 비용은 오늘 상환할 때 1,050원입니다. 그럼 아까랑 같아요. 일단 갚는 거니까 상환하는 거니까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가 어디? 기업은행. 그리고 금액을 따져야 되는데 금액 따지려면 몇 달러지? 50만 달러. 아따 참말로. 50만 달러에 1,100원이에요.
50만 달러에 1,100원이면 5억 5천. 5억 5천. 또 금액이 커요. 5억 5천. 그리고 또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이자도 줬어.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데 이자 비용은 또 몇 달러라고 그랬죠? 15,000달러? 15,000달러? 15,000달러. 곱하기 오늘 1,050원. 1050. 1050. 그럼 얼마야? 10. 15750. 15 150이야. 1,500이야. 1,500인가? 15750. 참말로. 그리고 대변에 뭘로 줬죠? 보통예금으로. 보통예금으로 줬는데 이럴 때는 계산기가 좀 필요할 거예요. 50만 달러에 15,000원, 51만 5천 달러. 515 달러고 오늘 돈 나가는 건 1,05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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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얼마예요? 515에 1,050원이 얼마래요? 지금 계산기 또 안 갖다 놨어. 아까 갖다 놔야지. 그러고 갔다가 그냥 왔어요. 또 515 곱하기 여기에 별표 그래 놓고 1,050원이죠. 는 여기 있네. 540750 540750 540750 540750 540750 참말로. 그리고 어느 변이 커요? 대변이 540인데 차변은 이미 55 얼마니까 차변이 크네. 그럼 대변의 외환차익이 되겠죠. 금액은 차익은 자동으로 뜨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입력하면 차익은 어차피 자동으로 뜹니다. 이거 가볼까? 날짜가 29일.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기념으로. 날짜가 29일 차변에 외화장기차입금. 거래처가 기업은행이었나? 기업은행이고 금액이 550이죠. 550 플러스 엔터. 또 이자 비용. 차변에 이자 비용은 방향키 움직이시고 15,000달러에 1,050원에서 15750. 설마 150 아니겠지? 1,050원에 15,000원이니까 맞아요. 1,500. 맞고. 그리고 대변에 돈 나간 거 보통예금인데 이 금액이 아까 540750, 540750 이렇게. 그리고 대차차익. 차변 얼마, 대변 얼마 보니까 여기 차익이 마이너스 안 붙어 있죠. 차변이 크다는 얘기예요. 차변에서 대변 뺀 게 차익이야. 근데 마이너스가 안 붙었으면 차변이 크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대변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건 오히려 헷갈려. 그냥 냅두고 중요한 건 딱 봐도 차변이 커. 그럼 대변에 뭔가를 써야죠. 이때 외환차익. 금액은 자동으로 떠요. 2,500이라고. 그럼 굳이 메모하려면 외환차익이 얼마라고 했죠? 2,500이랬나? 2,500. 요건 메모해두면 만약에 나중에 채점할 때 내가 계산한 게 일단 맞았구나. 메모하려면 요거 하나 딱 메모하면 나머지는 맞겠죠. 그죠? 메모하려면 요거 하나만 메모해도 돼요. 외환차손이. 아까 여기서는 외환차손이 아까 얼마였지? 100만 원. 여기서는 100만 원. 여기서는 외환차익이 2,500. 이런 식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딱 입력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일반전표 끝났어요. 재밌죠? 이게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유형별로 쭉 정리한 거예요. 맘 같아서는 500문제 딱 만들어 놓고 하라 그러고 싶은데 이건 여러분이 기출문제 요 정도 돌아가서 연습하시고 한 두세 번 돌려서 연습하시고 또 한 번에 하지 말고 했다가 한 일주일 뒤에 또 했다가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돌리시고 그다음 기출문제 공부하시잖아요. 어차피 그거 보면서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일반 전표 입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